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아침 6시 58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이 되니까 목이 좀 잠기네요. 예. 일단, 어떤 분이 지금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한번 봐달라고 하셔서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도 한번 같이 차트와 함께 지금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요때 2018년 1월에 최저점을 찍고 2019년에 한번 최고점을 2019년 9월에 요때 한번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요때 한번 찍고 요때 최저점을 찍고 그런 다음에 2021년 1월에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비트코인이 대상승을 하게 된 시작이 언제냐면 2020년 요때 10월쯤이거든요. 요때였어요. 요때 화살표로 된 요때부터 쫙 한번 상승을 하고 고점을 찍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2018년 1월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죠. 요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5.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지금 최저점 찍었을 때 여기 최저점 찍었을 때 35.4%였고 지금 현재 최저점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8.7%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계산 방법이 뭐냐면 비트코인스 도미넌스 요 계산이 뭐냐면 이렇게 전체 시총을 비트코인 시총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도미넌스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이 전체 중에서 최저점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2018년 1월에 35.4%였고 지금 이제 전체에서 최저점을 기록한 게 38.7%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비율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2018년 1월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비율보다 더 내려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내려와도 뭐 한 요 정도 35% 정도 비율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그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지금 차트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떨어졌으므로 그러면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출애 물량이 나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졌다는 거는 얘가 물량이 출애되면서 빠진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알트코인이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는 이제 알트코인도 있으니까 알트코인이 상승해서 알트코인의 어떤 전체 이 시총이 커지면서 올라갔다라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제 가격하고의 관계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2018년 요때 1월에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땠냐면 2018년 1월에 요때 2018년 1월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였냐면 이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17,000불 대였어요. 예, 최저점일 때 17,000불. 요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저점일 때 비트코인은 얼마였냐? 17,000불이었어요. 2018년 1월에 17,000불을 찍었어요. 그리고 종마감은 언제 했냐? 10,000불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비트코인 지금 이제 도미넌스 여기에서 지금 최저점을 찍었을 때 2022년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요때하고
요때 39.5%, 요때 39.15%, 요때 1월이었거든요. 2022년 1월. 2022년 1월에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럼 2022년 1월에 고점이 47,000불이었고 47,953불이었고 종마감을 38,000불에서 했어요. 그러면 요때는 자, 정리를 다시 해보면 요때 1월에 요때 종마감을 10,000불대에서 끝냈고 만불 10K대에서 끝냈고 그 다음에 요때 지금 2000 요때였죠. 2000 여기 2022년 1월에는 얼마였냐면 2022년 1월에 종마감을 38,000불 요때 38,000불에서 끝냈다. 38,000불대. 그러면 이제 확연하게 이제 알 수 있겠죠. 비슷한 비율이지만 만약에 이때 이제 도미넌스의 이 비율이 여기는 38%였고 요때 38.7%였고 요때는 35.4%였다 그랬죠. 예. 비율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율이 이럴 때 얘는 10K였고 얘는 지금 38K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비슷한 여기서 한 뭐 35% 비율이라고 하면 여기 한 4% 정도 4. 정확하게 한 4.3%를 아니 3.3%를 빼면 3.3%를 빼면 요때 비율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여기 38K에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37K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3%로 내려왔을 경우에 그러면 종마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요때하고 차이점이 있죠. 2018년 1월에 보다 2022년 1월에 바닥일 때 이때도 바닥이었고 이때도 바닥이었죠. 그러면 최저점을 기록할 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가격이 이때보다 한 3배 정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똑같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때 3배 정도 올라서 37K를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얘가 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쭉쭉쭉 빠지지 않는 한 비슷한 바닥에서 이제 다시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요때 1월에 10K였거든요. 그러면 상승했을 때 2019년 9월에는 얼마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2019년 9월에가 얼마였냐면 2019년 9월의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8,300불 2019년 9월에 8,300불이었어요. 요때 8,300불 그러면 한 1,700불 정도 빠진 거죠. 예, 만불에서 8,300불이니까 이게 1,700불 정도 빠졌을 때, 요때 올라갔을 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쭉 올라가서 요 고점을 찍었을 때, 요때도 한번 비교해 보면 되죠. 2021년 1월에는 얼마였느냐? 2021년 1월에는 얼마였냐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33,000불. 요때가 33,000불 때였어요. 33,000불. 요때가 8,300불이었고 요때가 요때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꼭지를 찍었을 때 2019년 9월에는 8,300불이었고 2021년 1월에는 33,000불대를 찍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요 37K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여기가 지금 대략 37K, 38K라고 했을 때, 요 지점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을 때는 33,000불대였으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33,000불대. 아니면 뭐 30,000불대는 유지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만큼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이 바닥을 찍었을 때 3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총량이 그 가격의 그 총량이 그만큼 많이 이때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수량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가격의 이 가치를 얘기할 때는 수량이 적어야 가치가 상승한다고 했죠. 예, 수량이 적어야 가치가 상승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바닥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 비율이 35%였을 때 10K였고 이때는 비율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38K였다라고 하면 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가격은 비트코인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비슷한데 가격이 달라. 이때보다 3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라고 한 것은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물량이 빠져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니까. 만약에 시장에 이 비트코인이 막 뭐 락업이 해제돼 가지고 막 물량이 차고 넘쳐.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살 수 있는 수량이 많으면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나 살 수 있는 수량이 수가 적으면 가치는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수량이 이때에 비해서 2018년 1월에 비해서 지금 2022년 지금 1월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뭐 어떻게 다르냐? 사고 팔 수 있는 수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지금 3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기 차고 넘치면 이렇게 가치가 이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비싸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저점에서 적어도 이 38K, 요 37K, 적어도 요 30K 이 지점 아래에서 잡은 이 지점에서부터 내려온 물량은 빠져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빠져나오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겠죠. 예,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때 매집했던 지금 비트코인 수량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관계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비트코인의 어떤 그 가격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오면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만큼 출회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가 그만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그만큼 이제 떨어진 거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가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커지면서 이제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알트코인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알트코인의 비율이 반대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트 도미넌스가 내려오면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알트코인의 비율이 이제 올라가는 뭐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내려온다고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쫙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역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가야겠죠. 근데 올라가는 동안의 기간이 2018년 1월에서 2019년 요때는 9월까지 해서 거의 1년 몇 개월이었죠? 1년 뭐 한 7, 8개월 걸렸네요. 요 지점 바닥에서 여기 꼭지를 찍는 데까지 1년 8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요때 쭉 한번 빠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한 건 2020년 10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요때의 패턴을
저기 지도 삼아서 한번 보자면 2018년 1월에서부터 2020년 10월이니까 대략 얼마나 되죠? 지금 한 1년하고 2018년, 2020년 2년하고 한 뭐 9개월? 한 2년 9개월 정도 걸렸네. 거의 뭐 한 3년 가까이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대상승이 되기까지 거의 한 2년 9개월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년 9개월 정도가 걸릴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요때 기간하고 같이 움직일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지금 요런 상황인데, 요때 지금 상장했던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됐던 요때 시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여기 최고점에서 쭉쭉쭉쭉 빠졌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2017년 본격적으로 빠진 게 2017년 3월이었는데 2017년 이제 3월하고 요때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요런 패턴, 2018년에서 2020년 요때 10월까지 요때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할런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비트코인 이때 2020년 10월부터 요때가 이제 요때거든요. 요때 2020년 10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이때부터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일 때,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던 요 기간이 되려면 이때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아까 2년 한 9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본 거죠. 2년 9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일 때가 이 지점이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일 때가 대략 한 이 지점 1월이었으니까 요때였거든요. 요때 지점이었는데, 그러면 요때하고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이 기간만큼 얘가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길게 여기서 횡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만큼의 기간 동안에 얘도 횡보를 해줘야 되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2년 9개월이면은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한 2년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만약 이 패턴으로 간다면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때도 A, B, C로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A, B, C. 근데 거의 플랫 조정이 되면서 이때가 언제죠? 이때 2018년 12월, 1월쯤에 최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출렁이면서 ABC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좀 암울해지겠죠. 이렇게 된다면 다들 이제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랑을 비교해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반드시 지금 이 기간을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이때의 기간을 따라간다라고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이게 확실한 ABC가 나온다. 한 사이클을 끝내고, 이게 1파고 이게 이제 2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사이클을 끝내고 다시 이제 가는 모양이 나올 때는 이때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관계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이제 봤을 때, 요때도 이제 제가 이게 로그 차트인데 이렇게 봤죠. 여기 이제 월봉인데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여기가 이제 3회 4라고 여기까지 봐야 되나? 네. 3회 4, 여기가 지금 3회 5.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해서 지금 4파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파, 이때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그리고 여기가 지금 3의 5, 여기가 지금 4파가 진행 중인 거다. 그럼 5파가 한 번 남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의 모양을 보면 요 2파 때 조정 모양과 4파 때 조정 모양은 파동 변화의 법칙에 의해서 기간과 이때 기간하고 다르고 패턴의 모양도 다르죠. 이때는 거의 플랫 형태로 조정을 받고 있고 이때는 완전히 지그재그 형태로 받았죠. 그래서 요 2파와 4파의 조정 모양이 다르다. 그 기간도 다르죠. 이때는 조정을 한 달, 두 달, 셋, 넷, 다섯, 5개월간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는. 근데 지금 이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때는 지금 4파의 조정은 요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4개월 동안 조정받았어요. 이때는 5개월이었지만 이때는 14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3파의 조정 범위 안에서는 요게 좀 비슷하게 균등하게 좀 가긴 했는데 그래도 요때하고 요때도 조정의 모양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얘는 지금 얘는 뭐 한 여기 적어도 얘가 요 깊이 내려오면 요 지점까지 한번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한 지점이 여기가 19,800불이에요. 지금 로고 차트로 보면은 이게 지금 19,800불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지금 엄청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로고 차트로 보면 사실 얼마 안 내려온 거예요. 이때는 지금 짧았지만 5개월 동안 짧았지만 깊이 내려왔거든요. 얘보다 훨씬 많이 비율 따지면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요때도 마찬가지죠. 요때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때도 많이 내려왔고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막 의학했을 때죠. 요때 코로나 빔 맞으면서 쫙 한 번 더 빠졌으니까 뭐 그런 상태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얘는 그래서 19,800불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비하면 이때 내려온 거에 비하면 지금의 지금 조정은 사실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지금 얘가 매수 타점 여기였는데 돌파했네. 31,996불.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39,900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39,900 이때가 얼마였지? 96불. 39,996불이 매수 타점이었어요. 단타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일봉상 39,996불 위에서 지금 요 위에서 종마감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는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요 상태에서 39,999불 위에서 종마감을 해준다. 일봉 마감을 해준다. 그럼 뭐죠? 이때 바닥에서 도치가 나왔고 하나 둘 셋 해서 적산병이 나왔죠. 그러면 적어도 얘는 이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32,644불, 32,644불까지는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출렁이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출렁이다가 지금 이렇게 적산병이 나오고 나면 얘가 지금 계속 쭉쭉쭉쭉 이제 음봉 없이 돌파를 해야 돌파 지점, 얘가 지금 여기 돌파 지점이 대략 뭐 한 2주 전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4만 불 때. 예, 그렇게 한번 쭉쭉쭉쭉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거래량이 조금 줄고 있거든요. 이때 지금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오늘 종마감을 해주고 여기에서 만약에 도치가 뜨거나 음봉으로 뜨고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한번 조정을 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카운팅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한번 구름대가 얇은데 이 밑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잠깐만요.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서 얘가 구름대에서 이렇게 1파,
2파, 뭐 이렇게 내려오겠죠. 2파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1파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1파가 여기가 끝나는 거 이제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연장이 돼서 5파가 연장이 돼서 더 가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아무튼 그러면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3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 조금 그래도 얇을 때 요때 뚫고 올라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지금 15분봉인데 15분봉에서 이걸 지어보고 보면 제가 소파동으로 카운팅을 해봤을 때 얘를 어떻게 카운팅을 했었냐면 소파동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1파가 맞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15분봉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1파,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 2파, 이렇게 2파 내려왔고 여기서가 3의 1, 3의 2, 그런 다음에 여기가 3의 3, 여기가 이렇게 해서 3의 4, 그리고 지금 이게 3의 5, 이렇게 본다,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3의 5. 근데 이게 좀 더 올라가야겠죠? 3의 5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예, 이렇게 돼야 얘가 그러면 여기 얼마냐? 3만 지금 3만 986, 980. 예, 3만 980. 지금 3만 980을 돌파하면 3만 980을 돌파해서 얘가 종마감을 해서 올라가면 이제 요게 3의 5파. 지금 마지막 요게 지금 여기 요 지점이거든요. 요게 지금 31,169불 돌파했네요.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면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 그 다음에 3의 4,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3의 5파, 지금 3의 5파가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1파, 2파, 그럼 여기가 이제 길게 여기까지가 3의 5파가 이제 3파가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15분 봉상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세부 카운팅을 해보면 이렇지만 이게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이게 좀 뭐 되게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얘가 15분 봉상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쭉 한번 내려왔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각도로 쭉 내려왔는데 얘가 그냥 바로 V자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이렇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얘는 뭐 6이 아니면 아이고 제가 보겠습니다. 6이 얘가 6이 아니면 뭐 요 자리죠. 요 자리까지 올라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한번 맞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외바닥으로 V자로 반등을 해버리면 기껏해 한 요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낫고 아직은 매수 타점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러나 단타로 아까 얘기했던 3996불이었나요? 예, 이 지점을 돌파해서 종마감을 해주면 일봉 마감을 해주면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볼 만은 하긴 하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섰는데 뭐 조금 파동으로 한번 지금 올라갔다가 근데 거래량이 좀 뭐 미미하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이렇게 찍고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올라간다 가자 이러지 마시고 한번 계속 차트를 여러분이 지금 코인을 하신지 뭐 진짜 뭐 태초부터 했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10년 미만 경력인 거거든요. 예. 이게 뭐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차트를 보고 공부를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10년 동안 한 것이 사실상은 그냥 뭐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의하면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얘의 어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지금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단지 자본이 누가 어떤 업체가 얘를 어떤 세력이 어떤 기관이 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 길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아크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뭐 얘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펀더멘탈은 어떻게 봤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 분석으로 보기에는 얘가 아무리 무슨 뭐 하드 포크를 했고 뭐 무슨 뭐 업그레이드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얘의 영업이익과 얘의 실질적인 어떤 그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추이를 파악하는 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비트코인은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얘가 조금 오른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가 차트상 바닥의 시그널이 맞는가라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얘가 단기적으로 이때 24,500불 여기 맞죠? 24,500불 요때가 단기 바닥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좀 더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얘가 24,500불 제가 바닥에서 찍는 모양이 뭐라 그랬죠? ABC가 나왔는데 아니면 세 번의 하락이 나왔는데 요렇게 찍는 모양, 이렇게 찍는 모양,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 바닥을 찍는 모양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귀에 딱지 않도록 얘기한 건데 이렇게 같은 위치에 찍는 게 있고 한 번 더 깊이 내려오는 A와 C가 한 번 더 깊이 내려오는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A보다 높은 C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쯤에서 한번 찍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얘는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러 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얘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우당탕탕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241선 맞고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어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지금의 차트만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뭐 지금 오늘 이제 주봉 마감을 해주겠죠? 주봉 마감을 하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다행히도 얘가 지금 여기 120선인데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나스닥처럼 지금 얘도 여기 120선을 요 주봉상 120선을 한번 쫙 터치하고 물고 다시 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 120선까지 주봉상 120선까지 말아 올린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 주까지 7개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하락의 한 묶음을 만든 거죠. 7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8개, 9개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9개를 나오면서 9개까지 내려가면서 한 번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얘가 주봉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하락의 묶음을 끝내고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파동을 그리면서 한번 조정을 받고 요 120선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런 걸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러나 상당히 비관적으로 지금 이 차트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낙천적으로 이게 갈 것이다라는 장기적인 전망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큰 로그, 제가 여기 로그 차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큰 한 방이 남았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뭐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얘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뭐 예를 들어서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거나 이제 뭐 금리가 안정이 되고 지금 뭐죠 달러가 지금 꼭지를 찍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가 한번 하락의 ABC 하락의 사이클을 만들고 지금 어떤 분이 금 얘기도 했지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 차트를 제가 보니까 지금 바닥을 찍으러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얘가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고 한다면 이게 저는 뭐 한 89K라고 본다고 했죠. 그러나 얘의 추세대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거고 89K를 찍고 한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간다면 얘 맥시멈 올라가는 어떤 비율상 파동 어떤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가는 맥시멈 그 고점은 400K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이거는 너무 야 너 허황된 소리 하고 앉아있다 또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한 건데 뭐 차트적 근거가 없이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한번 그 차트를 그려서 예측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한 요 정도까지는 이 큰 한방이라는 게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맥시멀라이즈 돼서 올라간다면 여기 400K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크게 길게 보면 메가 사이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요거는 지금 너무 허황되게 들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 그냥 한번 흘려만 들으시고 지금 상황에선 이게 조정이 끝나면 한번 크게 한 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얘가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온 거는 단기적으로 되게 좋은 모양이다. 그리고 30996 요 지점을 돌파해서 종마감을 하면 한번 요때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단타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줄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름대상 지금 얘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상 요 얇은 부분을 돌파하는 게 좋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한번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한번 도전을 한번 하러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안 좋다. 왜냐하면 큰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올라가는 거는 큰 상승을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차트상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봉 마감을 지금 120선 위에서 지금 주봉 마감을 이때 120선 위에서 요게 120선이거든요. 요 위에서 지금 마감을 여기에서 지금 해주면 더 좋고 그렇게 된다면 주봉상 구름대가 별로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주봉상 봤을 때 일단 구름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환선도 아래에 있고 기준선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에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후행 스팬도 요 캔들 위로 올라와야 되고 얘도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나는 여기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쯤 한번 더 찍거나 아니면 이쯤에서 더 안 내려가고 한다면 나는 바닥 매수를 해볼 테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힘든 구간을 다 견뎌내셔야 된다. 예, 그런 정도의 각오는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이런 상황이므로 잘 여러분들이 좀 인내하시면서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 온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제가 또 변동되는 게 있는 거는 또 추가적으로 블로그에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세요.